오늘의 방구석 주말 명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인 모차르트의 삶을 다룬 피터 셰퍼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개봉 40주년을 맞아 리마스터판이 6월 4일에 재개봉 예정이고 이번에 기회가 되어 리마스터판을 먼저 관람하고 왔는데 추억의 주말 명화 바로 시작합니다. 1823년 오스트리아에서 한 노인이 를 시도하다가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노인은 자신을 찾아온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하기 시작합니다. 노인의 정체는 황제 요제프 2세를 위해 음악을 작곡하던 빈의 궁정악장 출신이자 40편이 넘는 오페라를 쓴 이탈리아의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로 본인 때문에 자신이 그토록 질투하고 증오했으나 음악에 대해선 극찬을 아끼지 않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죽었다고 신부에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반대 때문에 음악을 배울 수 없었던 살리에리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떠나고 엄청난 노력 끝에 궁정악장의 자리까지 오른 노력형 인재였다면 볼프강 모차르트는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음악가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배웠고 10살이 되기도 전에 협주곡과 교향곡을 작곡했으며 황제들과 교황 앞에서 연주를 할 정도로 타고난 천재였기 때문에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직접 보고 싶어 했고 마침내 그의 공연을 보고 나서 천재성을 인정하게 되지만 마음 한켠으론 모차르트에 대한 열등감과 그의 방탕한 생활을 알게 되며 중으로도 번졌습니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살리에리지만 모차르트의 오만함 때문에 그의 열등감은 신실한 신앙심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커져버렸고 결국 하느님을 저주하며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가 되기 위해 신의 편애를 받는 모차르트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모차르트의 전기영화로 알고 있지만 막상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모차르트가 아닌 살리에리이며 모차르트의 삶을 집중적으로 다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전기영화라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희극과 영화가 모두 대성공을 하고 나서 타인에게 느끼는 열등감을 의미하는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해서 독살했던 설이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아마데우스는 당시에 떠돌던 소문에서 영감을 얻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를 오페라화한 니콜라이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오페라를 또 희곡으로 옮긴 내용이라 중간중간 작가들의 상상력이 덧붙여진 내용이며 실제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영화처럼 말년의 치매에 걸려 정신병원에서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외쳤고 모차르트와 약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지긴 하지만 이것은 모차르트의 괴팍한 성격 때문이었으며 오히려 서로의 음악관을 공유하는 동료에 가까웠고 궁정악장으로서 황실의 총애를 받던 작곡가이며 당시에 살리에리의 오페라는 유럽 음악계에서 극찬을 받았고 리스트, 슈베르트, 베토벤의 스승이자 독살했다고 잘못 알려진 장본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멘토이며 그의 아들 프란츠 사버 볼프강 모차르트의 스승이기도 한 만큼 지금 대중적으로 알려진 모차르트의 그림자에 가려진 2인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모차르트도 마찬가지로 천재적인 재능과는 별개로 술과 여자를 밝히고 돈을 마구 쓰고 다니고 향락에 빠져 사는 모습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널리 알려졌으며 즉흥적이고 충동적이며 빚을 많이 진 것은 맞지만 그만큼 음악으로 버는 수입도 많은 편이었고 오만하고 괴팍한 성격이었던 기록도 있지만 집에 손님을 맞이하는 것을 좋아하며 친한 사람들에겐 다정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기록도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음악을 배우고 순회 연주를 다녔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이클 잭슨이 떠올랐는데 마이클 잭슨 또한 아버지 조셉 잭슨에게 학대받으며 어린 시절부터 잭슨5로 활동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트라우마를 자신의 음악에 담기도 했었고 자신의 자택 네버랜드에 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놀거나 놀이동산처럼 꾸미는 키덜트 같은 면을 보인 것처럼 모차르트도 영화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겠지만 제대로 된 유년 시절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성이 결핍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이클 잭슨처럼 훌륭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35살이란 이른 나이에 사망했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실존 인물들에 대한 고증 때문에 이 영화가 비판받기도 하지만 상당히 영리하게 전개된다고 느낀 부분은 영화 전체가 치매에 걸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살리에리의 증언으로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그 말인즉슨 치매에 걸린 정신질환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작가들의 상상력을 동원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살리에리에 대한 묘사들은 대부분 픽션이고 모차르트에 대한 묘사는 픽션에 가깝다는 점에서 실제 사실과 픽션을 적절히 섞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재능과는 별개로 술과 향락에 빠져 사는 한심한 인간으로 묘사되었다는 지적은 반만 맞는 말인데 영화에서 분명히 모차르트는 술 먹고 놀러 다닐 때 빼고는 열심히 작곡만 한다고 대사로 언급되며 결국 돈 때문에 레퀴엠 작곡에 몰두하며 자기 자신을 갉아먹은 결과 살리에리와 아내 콘스탄체 앞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살리에리는 노력 끝에 빈의 궁정악장과 요제프 2세의 총애를 받는 음악가가 되었지만 혜성처럼 나타난 천재 모차르트의 재능에 감탄을 극치 못하면서도 그의 경박한 언행과 오만함은 싫어했고 이런 실제 모습을 2인자의 열등감으로 극중에서 재해석했는데 질투하고 증오하면서도 그의 음악을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영화의 등장인물들 중 유일하게 살리에리만이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을 제대로 알아본 인물로 묘사해서 매우 입체적인 캐릭터가 되었고 살리에리를 연기한 F. 머레이 에이브라임이 이런 면을 잘 살렸기 때문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작곡한 악보들을 보면서 감탄하는 장면들이 가장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모차르트의 재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살리에리의 관점에서 그려지기 때문인지 클래식 음악을 잘 몰라도 이해하기 쉽게 묘사되는 것이 좋았고, 후반부에 모차르트의 병성에서 살리에리가 모차르트가 불러주는 대로 레퀴엠의 음을 악보에 받아 적는 장면에서 모차르트가 묘사하는 레퀴엠의 선율이 약하게 깔리면서 살리에리가 질투와 존경이 섞인 복합적인 표정으로 악보를 작성하는 부분은 F. 머레이 에이브러임과 톰 헐스의 훌륭한 연기와 밀로스 포먼 감독의 훌륭한 연출력이 모두 합쳐진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광의 왕이 된 남자가 크게 흥행하면서 엄연한 가상 역사물이고 실제 광해군이 대동법 시행을 반대하고 백성들을 수탈한 왕임에도 영화 속 하선의 모습처럼 광해군이 백성들이 수탈당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대동법을 시행한 상군이라는 이미지가 대중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처럼 아마데우스도 실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할 것이 없는 음악가임에도 영화의 영향으로 모차르트의 그림자에 가려진 2인자로 잘못 알려졌지만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를 보고 실제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의 행적을 찾아보면서 영화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살리에리의 교향곡 베네치아나의 멜로디는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랑은 다르게 모차르트가 죽고 나서 살리에리가 아니라 모차르트의 제자 지스마이어가 완성한 레퀴엠의 일부인 라크리모사는 매우 어둡고 암울하지만 한편으론 아름다워서 경외감이 드는 곡이라 이번 리마스터판을 보면서 모차르트가 숨을 거두고 라크리모사가 흘러나올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모차르트가 35살에 죽지 않고 레퀴엠을 완성했다면 과연 어떤 느낌의 곡일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웠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명화가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